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내년 24년부터 또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또한 숙지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나오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쓰레기 버릴 때마다 분리수거 규정을 많이 헷갈리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버리려는 이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니면 재활용인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이렇게 분리배출 기준이 모호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와중에 내년 24년부터 또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또한 숙지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 절대 헷갈리지 않는 방법과 내년에 바뀌는 규정까지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4년에 바뀌는 분리수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4년부터 생수 음료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재활용 표시에 투명 페트로 명시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세제나 샴푸와 같이 화학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생수병과 동일하게 투명 페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무색 페트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투명 페트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병 등은 일반 플라스틱 페트와 구분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구강세정제나 손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을 투명 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는 경우 선별장에서 걸러내져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생수 음료식품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 배출 대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헷갈리신다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던 페트병들은 투명 페트, 먹지 못하는 것들을 담았던 용기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어도 자주 헷갈리는 분리 배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과태료 기사를 보면 먹다 남은 치킨 뼈에 살이 붙어 있어 과태료를 물었다. 라면 봉지와 스프 비닐을 딱지 접어서 버렸더니 과태료를 물었다와 같은 흉흉한 과태료 부과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헷갈리는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포장지로 실제 과태료 단속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포장지를 부피도 줄일 겸 심심해서 딱지 접는 분들 많은데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비닐이 얇고 가벼워야 기계가 빨아들이는데 딱지가 되면 무거워져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결국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딱지로 접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비타민 보충차 과일 참 많이들 드실 텐데요.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인 귤 껍질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단 딱딱하고 두꺼운 껍질의 경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어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딱딱하고 두꺼운 수박 껍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수박 껍질만큼은 잘게 자르고 잘 말린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수박 껍질 보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해주세요. 세 번째는 치킨이나 감자탕을 먹으면 나오는 동물의 뼈인데요. 최근에는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뼈의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쯤 되다 보니 나 참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을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까지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잘 헷갈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과일의 씨와 채소의 뿌리는 어떨까요? 동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동물들도 씨나 뿌리를 먹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라, 전복, 조개와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나 가재 껍데기, 생선 뼈는 어떨까요? 네, 동물도 먹지 않겠죠. 역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계란이나 메추리알 같은 달걀 껍질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착각하시는 게 고추장, 된장은 먹는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추장, 된장의 나트륨 농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된장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분리수거 기준이 많이 헷갈리는 만큼 모두 다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하여 과태료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